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트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러닝화 리뷰로 찾았습니다. 오늘 러닝화는요 데카트론 러닝화 KD900X2 리뷰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마도 러닝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 데카트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카트론은 1976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입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홈페이지 가보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이 가치는 진짜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러닝 의류라든가 러닝 소품들에서는 이런 가치를 제가 확실히 좀 느꼈지만 러닝화에 있어서는 이런 가치를 느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동안 주변에서 데카트론 러닝화를 신은 분들을 그다지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중국 러닝화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데카트론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데카트론 러닝화는 러너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데카트론 KD900X2를 신어본 후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이름이 너무 좀 외우기 힘들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규칙을 알면 아주 이해가 쉽고 데카트론 러닝화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요 칼렌지 그리고 킴런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칼렌지는 아주 저렴한 저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킴런은 여전히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지만 조금 더 고급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렌지와 킴런 제품 뒤에는요 100, 500, 900이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이 숫자는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은 입문자를 위한 제품, 500은 중급자를 위한 제품, 900은 숙련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칼렌지와 킴런 이 두 라인업이 킴런으로 통일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리뷰할 러닝화는 킴런 제품인데요. 킴런 러닝화를 보시면 앞에 영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KS는 킴런 스테빌리티,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셔닝이 조금 강조된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KD는 킴런 다이나믹의 약자이고 반발력 그리고 에너지 리턴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속도를 내는 러닝, 즉 레이싱을 위한 그런 제품이죠. K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제품인데요. 킴런 내추럴의 약자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약간은 맨발 감각을 원하는 러너분들을 위한 제품. 그리고 조그 플로우는 초급자용, 초보자용 쿠셔닝 러닝화로 가벼운 조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트레일 러닝화 시리즈도 있죠. TR은 트레일 러닝, 이 두 개의 약자로서 산길 비보장 도로를 위한 러닝화고요. XT는 크로스 트레일, 그래서 온 오프로드 겸용, MT는 마운틴 트레일이라고 해서 산악 트레일이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달릴 때 필요한 그런 러닝화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뒤에도 영어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X는 카본 플레이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LD, 이거는 롱 디스턴스 약자인데 장거리를 위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품은요. 킴런 KD900X2니까 이걸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마라톤과 전문적인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들을 위한 러닝화고요. 반발력을 통해서 속도를 내는 러닝, 레이싱을 위한 제품이고 숙련자용, 상급자용 러닝화로서 카본 플레이트가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X2니까 두 번째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D900, KD900X, KD900XLD, KD900X2 최신 제품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마 다음에는 요 후속 모델인 KD900X2 LD 모델, 롱 디스턴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진짜 테스트를 꼭 해보고 싶을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왔네요. 이제 제품이 지향하는 방향은 좀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외형과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저의 착화감, 제가 신어본 경험담을 기반으로 착화감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좀 얘기 드릴게요. 보통 이런 리뷰를 하면 리뷰를 위한 자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극소수 유튜버 분들은 이 리뷰 자료를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읽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은 대부분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좋은 단어들만 막 나열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데카트론이 그 정도로 과한 걸 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 리뷰가 잘 안 들어오는 편이기도 하고 조금 신중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몸 상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키 180에 몸무게는 82kg의 과체중 러너입니다.
발 사이즈는 280이고요. 조깅하듯이 천천히 달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러너이고요. 그래서 이번 제품은 주로 평균 페이스 5분 30초를 전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최고 20km를 달렸고요. 누적거리는 50km입니다. 달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누적거리가 조금 길지 않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후속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가볍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날렵한 느낌인데요. 신어보면 생각보다 발볼이 좁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2E 사이즈를 신던 발볼이 조금 넓으신 러너분들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고 보기에도 날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사이즈 대비해서 약간 크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신어본 분들의 해외 리뷰를 보면은 사이즈가 살짝 크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볼이 좁은 분들은 사이즈를 살짝만 줄여서 주문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데카토론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색상은 밝고 산뜻한 컬러인 민트와 보라색인데요. 너무 과한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봄에 신기에 딱 좋은 다양한 복장과 매치에도 부담이 없고 주변의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무난하면서도 밝고 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이랄까요? 반대로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분들, 러닝화로 뭔가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제품이라서 나중에 색상들을 좀 더 다양하게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265 사이즈를 기준으로 195g의 무게인데요. 손으로 들어봐도 가벼움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10에서 20km 정도를 달릴 때도 다리가 무거워지는 기분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무게가 최고로 가벼운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러닝화는 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좀 고가의 제품이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의 경량성을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데카토론 이 제품의 어퍼 소재는요, 자카 어퍼입니다. 기존 제품인 KD900X1은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변경을 했어요. 자카 어퍼는요, 초경량성과 내구성, 통기성이 특징인데 실제로 제가 착용해 보니까 안에 있는 발이 그대로 비칠 정도로 얇고 통기성이 좋은데 좀 고가 제품에 이런 것들이 많죠. 만져보면 꽤 질긴 느낌이 들어서 내구성이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사이즈는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토박스는요, 정 사이즈 기준으로 좌우, 높이 모두 넉넉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이게 사실 너무 꽉 끼면 여름에 꽤 더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여름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적어도 제 발에서는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레이스, 즉 신발끈은요, 묶었을 때 타이트하게 매듭을 유지해주는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묶어도 잘 풀리지 않고 당겨도 막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이 좀 길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적어도 짧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목 부분을 한번 묶어주는 힐락을 선호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긴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레이스, 끈이 긴 제품들은요, 달리다가 이 슈레이스의 끝부분이 가끔 신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발에 불편함을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묶을 때 길이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텅은 따로 고정되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신어보니까 다행히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재는 부드러운 재질인데요. 장점이 많은 소재인데 이런 소재는 나중에 세탁 후 건조할 때 조금 늦게 건조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힐 카운터는 얇고 편안합니다. 아직까지 내구성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워낙 여기가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좀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발디가 걸리는 느낌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요. 편하게 달리면서도 잘 잡아주는 무난한 힐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처음 느낌도 그랬지만 몇 번 신어봐도 대부분 편하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착화감이 상당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기존의 데카토론 조금 불편한 게 사실 좀 있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 그러니까 인솔, 미드솔, 아웃솔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 내부에 있는 인솔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솔을 중요하게 보는 리뷰어들이 없어서 조금 의아한데요. 저는 굉장히 이전 리뷰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선 저희 러닝화에서 우리 발이 먼저 닿는 부분이 인솔이잖아요. 그리고 인솔이 어떻게 보면 착화감이나 쿠셔닝의 그 느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인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품의 인솔은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쫀득한 소재입니다. 쫀득하다고 하지만 탱탱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폭신폭신합니다.
제가 20km까지 달려도 크게 불편함 없이 달릴 수 있고 10km까지는 진짜 무난했어요. 자, 그리고요. 타공이 굉장히 많아서 통기가 잘 되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다만 인솔을 넣었을 때 이 신발과 인솔이 닿는 부분, 이 부위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러닝화가 그렇게 긴 거리를 위한 그런 러닝화도 아니거니와 사실 좀 봤을 때 약간 여기 좀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걸리는 느낌 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신어봤을 때는 이불감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솔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카트론 코리아에서 이 인솔만 나중에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오랫동안 이 러닝화를 제대로 신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달리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데카트론 코리아에서 요 인솔만 나중에 따로 판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물론 판매량은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드솔입니다. 미드솔은 프랑스의 V폼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제품인 KD900X1은요, 이 V폼이 PB폼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살짝 딱딱했다라는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TPU를 사용해서 조금은 소프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라인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위 그리고 아래에 레이어를 다르게 해서 상단 그 이중 레이어 미드솔을 사용했는데요. 상단에 있는 레이어는 좀 고밀도의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조금 저밀도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약간 탄탄하게 안정성을 위해서 좀 단단하고요. 하단은 부드럽고 탄력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뒤꿈치에는 82.9%의 에너지 반환율, 그리고 앞꿈치에서는 76.1%의 에너지 반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에너지 반환율을 숫자로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회사마다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걸 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는요,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상급 러닝화들이 꽤나 공격적인 카본 플레이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휘어진 정도가 크거나 중간에 갑자기 꺾이거나 눈으로 보기에도 탄력이 팍팍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KD900X2의 카본 플레이트는 이런 공격적인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단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좋은 적당한 반발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발력이 너무 크면 속도는 올라가겠지만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KD900X2는 이 가격대에 딱 맞는 밸런스가 잘 잡힌 반발력이고 불안한 느낌이 없이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본 플레이트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제품은 아니라서 엘리트 선수들이나 마스터즈에서도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이 러닝화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러너분들에게는 밸런스가 잘 잡힌 피로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반발력을 가진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러너들에게 딱 맞죠. 자, 그리고 카본이 위치한 곳은 꽤 아래쪽입니다. 보통 이런 카보나는 이중 레이어 미드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위아래가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KD900X2는 카본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 그러니까 하단 미드솔 레이어가 많지 않아서 푹신한 느낌보다는요, 아까 아래쪽이 좀 푹신한 거라고 그랬죠? 푹신한 느낌보다는 탄력이 있으면서도 위쪽에서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의 쿠션이 부족한 건 아닌데 전략적으로 푹신한 느낌보다는 푹신한 느낌의 좀 소프트한 그런 느낌보다는 적당한 탄력, 안정성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나중에 LD 버전이 나오면 조금 더 소프트함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아래쪽에 조금 더 레이어를 보강한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발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솔이 적당히 두툼하고 푹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상쇄해 줍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인솔은 좀 따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 인솔은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미드솔에 비해서는 후반부의 기능성이 좀 빨리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20km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인솔의 장점을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제품은요, 스위스 스팟을 찾기가 힘듭니다.
스윗스팟이라는 거는 탄성력이 최고점이 되는 어떤 착지 지점이나 뭐 최적의 힘이 전달되는 지점인데요. 이게 진짜 말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데 최상급 러닝화를 신어보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이런 동작에서 이런 각도에서 이런 착지점에서 반발력이 최고가 되는구나, 이 러닝화의 성능이 최고가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카본 플레이트의 어떤 개성이 강하면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요, 무난한 플레이트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없거나 잘 느끼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은 아니죠. 초보자나 일반적인 러너들 분들의 경우는요, 이 스윗스팟을 찾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스윗스팟의 각도부터 해서 자세 같은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급 러닝화를 신으신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은 발바닥 막 아프고 막 발바닥 근육 같은 거 막 땡기고요, 종아리도 아프고 장시간 이거 신고 달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스윗스팟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러너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KD900X2의 카본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 상급 러닝화라 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아웃솔은요, 자세히 보면 꽤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CPU 고무, 즉 캐스트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PU나 NPU에 비해서는 인장 강도나 인열 강도, 내마모성, 탄성들이 높아서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아웃솔의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개인적으로는요, 내구성이 아주 뛰어날 것으로 보여서 오랫동안 신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접지력에 있어서는 저는 2% 살짝 아쉬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완벽한 접지력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주행을 할 때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스터드, 그러니까 러그라고도 하죠,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들이 그다지 깊지 않은 약간 평평한 스타일의 레이싱 슈즈였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커브를 돌 때도 불안함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아주 살짝 가끔가다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웃솔이 플랫한 러닝, 레이싱 스타일의 러닝화를 신어보면 대부분 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노면 상태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많이 미끌린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의 레이싱화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쁘게 왔습니다. 자, 이제 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인솔부터 미드솔, 아웃솔까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고 다재다능하게 달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엄청난 가속력이나 폭발적인 에너지 리턴, 이런 것들보다는 적당한 안정성, 적당한 반발력, 적당한 쿠셔닝, 이 3박자를 제법 잘 잡은 느낌입니다. 당연히 최상위의 러닝화들, 막 진짜 엄청 비싼 그런 러닝화가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포지셔닝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제가 20km 넘어서는 달려보지 않았고 누적거리도 지금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더 장거리를 오랫동안 달려보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러닝화의 구매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정가가 149,000원입니다. 149,000원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저렴하다고 느끼지만,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구매를 망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싸게 나와도요, 여전히 살 때 이게 진짜 괜찮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구매냐 아니냐를 봤을 때 저는 구매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더 저렴한 중국에서 건너오는 러닝화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들쭉날쭉하고 구매가 어렵기도 하고 착화해보고 구매를 해보기 힘들고요, 반품이나 교환도 어려운 점들을 고려한다면 149,000원의 가격은 진짜 이 제품 데카트론의 어떤 철학처럼 합리적이고 어떤 고품질의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평균 페이스가 5분에서 6분 사이인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6분대로 달리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록 향상 효과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트레이닝, 그러니까 일반적 훈련 같은 거 할 때 신는 러닝화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템포런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보나를 신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다만 아주 진짜 굉장히 천천히 달린 분들, 종이로 달리시는 분들은 신어도 되긴 한데 딱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KS 제품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4분 전후의 페이스로 좀 빠르게 달리는 분들이나 초장거리를 달리는 분들은 당연히 최상급 러닝화와 비교를 하실 텐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KD900X2의 추천 포인트 3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안정성, 탄력성, 쿠셔닝 이 3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서 부담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화감으로 발이 상당히 편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렴한 가격이죠. 이거 진짜 큰데 저렴한 가격입니다. 카보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평소 훈련량이 좀 많은 분들도 좀 뭔가 훈련용으로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데카토론이기 때문에 제품의 수급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제품이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품절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게 좋고 매장에 빨리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데카트론 러닝화 KD900X2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카보나를 처음 접하는 분들, 5분에서 7분까지 페이스로 달리는 분들, 템포런을 위한 러닝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이 데카트론 러닝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데카트론이 있는 분들이 데카트론 매장이 있는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티런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